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못한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좀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 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주식 시장, 증권 이제 투자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도 얘기를 나눠 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시경제적인 여러 가지 지표들 보는 방법이라든지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은 참고로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 방송입니다.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시차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방송을 녹화를 하면서 어떤 거를 계속 유념해서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시차를 두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뭐 당장에 어떤 종목을 드린다거나 뭐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런 전략들을 드린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을 조금 넓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야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러한 목표로 제가 이제 방송 이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차를 두고 있다고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포인트는 8월 CPI 수치 그리고 연준의 기조가 될 것 같습니다. 제 방송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8월 CPI 수치가 곧 나올 거라는 것과 현재 연준의 기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실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제가 이제 오늘 전해드리는 방송을 보시면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은 일단은 지난주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꽤 오래 영향을 좀 미치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잭슨홀 미팅 파월 의장의 발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대로 되돌리기 위해서 긴축적인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자, 여기 이제 긴축이라는 거는 돈을 유동성을 회수한다는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지난 코로나 때 유동성이 많이 풀렸죠. 그래서 누구나 다 그 코로나 때 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굉장히 많이 하락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습니다만 유동성이 정말 역대급으로 풀리면서 상당히 이 자산 시장의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거를 긴축적인 정책을 이제 2%대로 되돌리기 위해서 유지한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이죠. 자, 두 번째,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연준은 취할 수 있는 도구를 강제로 사용할 것이다. 자, 이 강제로 사용한다라는 것은 아마 그 QT 이제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건데 QT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3번.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노동 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고 가계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자, 하지만 물가 안정시키지 못하면 그보다 훨씬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어느 시점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자, 이 부분이 사실은 유일한 호재성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 지나긴 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증시가 급 반등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파월 의장이 하니까 끝끝내 이제 거의 마이너스 4%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죠, 나스닥이.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물가가 안정되기까지 당분간은 긴축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여섯 번째, 역사적으로 섣불리 종료시킨 정책은 결국 부작용을 불렀다. 이건 이제 2017년 7년에서의 QT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7번. 미국 경제는 확실히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경제는 강력한 잠재력 또한 지니고 있다. 자, 여덟 번째 마지막. 7월에 발표에서 보여준 인플레이션 수치는 고무적이긴 하다만 우리가 확신하기엔 부족하다. 자, 이 것들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번 정리해 드린 건데 지금 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냐면은 한 주가 지나갔고 이제 시장의 어떤 지표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봤더니 이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의 그 발언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숙지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숙지한
숙지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지표들이라든지 시장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 이전에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락을 한 거죠?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사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이라면서 이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의 발언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를 많이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자, 파월 의장이 내 발언은 더 짧을 것이고 내 초점은 더 좁을 것이며 내 메시지는 더 직접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좀 강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연준 이상 의장 연설 중에서 상당히 짧았습니다. 8분 정도면 굉장히 짧은 연설을 했는데 그 짧은 8분 동안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45번을 얘기했고요. 고통의 감수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했고 자, 이어서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 정도로 얘기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더 높은 금리와 성장세 둔화 그리고 약화된 고용 시장의 여건은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겠지만 동시에 가계와 기업의 얼마간의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제약적인 정책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역사적인 기록들은 너무 이른 정책 완화를 조심하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아까 제가 이제 정리한 거 말고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 증시 차트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언 이후에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같이 보면은 이해하기 쉽겠죠. 해외 증시 차트. 자,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이건 다우 지수의 월봉이고요. 월봉이고 뭐 이 5일선 제가 얘기하는 5일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이따가 코스피 월봉 차트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6월 달에 음봉과 7월 달에 거대한 장대 양봉에 이어서 2달 연속 지금 현재 음봉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9월 달은 지금 이제 9월 5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아직 양봉이다 확실하게 얘기를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 5일선 이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이 파란색 선이 우하향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9월 달의 어떤 캔들을 보면은 확연하게 이 파란색 선의 아래쪽에 주가가 차트가 그 캔들이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봉을 한번 볼까요? 자, 일봉을 보시면은 자, 여기서부터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박스권을 넘어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상승폭을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은 대략 한 13%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승폭을 거의 8, 9% 정도, 대략 한 4분의 3, 3분의 2 정도는 다시 아래로 밀어내리는 그런 모습인데 그 날짜를 보시면 이게 이제 8월 26일 그 잭슨홀 미팅이 있고 나서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나서 이후에도 하락을 하고 그 다음 날도 하락을 하고 그 다음 날도 하락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이제 잠깐 상승을 보여주나 싶었는데 9월 2일 금요일 밤에도 여지없이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때 보면은 자, 캔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을 보여줬었어요. 이때가 이제 미국 그 고용 지표들이 나온 날이었거든요. 고용 지표들이 뭐 괜찮게 나오면서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후에 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뭔가 연준에서 이 정도 가지고는 지금 현재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 같다. 금리 인상을 좀 강력하게 하고 긴축을 강력하게 할 것 같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하락을 했고요. 동시에 또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잡겠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어떤 트리거가 돼서 증시를 하락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뭐 똑같죠? 차트가 똑같습니다. 8월 26일 금요일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게 양봉이잖아요. 양봉이긴 한데 자세히 보시면 저가가 마이너스 2.28%예요. 그러니까 하락을 했다는 거죠. 이제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살짝 올려줬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하락했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P 500도 네 똑같습니다. 똑같고 자 그럼 우리 증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증시도 이거는 이제 코스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월봉, 코스피 일봉이고요. 코스피 일봉에서도 지금 현재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다가 2,550포인트를 정확하게 찍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 부분 지금 제가 체크를 한번 다시 해드릴까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은 그 미국 증시의 차트랑 조금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잭슨홀 미팅 이후에 장대 음봉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 이런 식으로 보여줬다면 우리 증시는 잭슨홀 미팅이 있는 날 그러니까 다음 날에 반영을 했죠. 반영하고 나서 오히려 이틀 동안 큰 상승이라고 표현해도 되죠. 뭐 이제 뭐 그 정도가 무슨 뭐 지금 보시면 저가가 마이너스 1%인데 뭐가 큰 상승이냐? 미국은 지금 마이너스 4% 5% 빠지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마이너스 1%니까 이 정도면 큰 상승이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틀이나 상승을 하고 이내 이제 3일 동안 지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상당히 역행하는 좀 상당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8월 29일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 이후에 반영된 시장이랑 대비를 해보면은 현재는 사실 이제 9월 5일입니다. 9월 5일 현재 이제 쫙 내려보면은 뭐 마이너스 1%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어요. 미국 시장이 꽤 많은 하락을 보여준 거랑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을 좀 해드릴 거예요. 월봉을 보시면은 사실 좀 무섭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좀 무서운 게 제가 이제 주식 신호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설명해 드렸던 게 바로 이 월봉상 5일 이동 평균선 하나만 놓고 차트를 분석하는 거였어요. 이때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양적 완화 그러니까 돈을 시중에 풀면서 그 돈들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온 돈들이 증시를 상승을 시키고 부동산을 상승을 시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빨간색 선 하나 보이시잖아요. 이 위에 캔들이 계속 위치해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7월 달에 약간의 이상한 그 기미를 보여주고 8월 달부터 하락을 보여주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빨간색 선 아래쪽으로 캔들이 계속해서 빠지면서 떨어지면서 증시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에 비해서 강하다고 했지만 이 6월 달 거대한 장대 음봉 이후에 7월 달 양봉을 보시면 50%도 회복을 못했어요. 이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강하지만은 않았구나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아까 이제 해외 증시 차트에서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월봉을 보시면 이렇게 월봉을 보시면 6월 달에 음봉을 7월 달에 양봉이 거의 다 회복하는 모습 다우존스 지수였고요. 나스닥 지수는 오히려 6월 달에 하락을 7월 달에 양봉이 다 먹어치워 버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까지 보여지고 S&P 500도 거의 이제 그 상승 그 하락분을 다 상승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 지수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거대한 장대 음봉 이후에 50%도 채 회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힘이 없고 5일선 아래에 있으면서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 어쨌든 양봉 그러니까 이제 이 양봉이 음봉의 50% 정도밖에 올라오지 못했다. 다른 어떤 미국 증시와 크게 달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고 좀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
이 빨간색 선, 5일선 월봉을 계속해서 이제 뚫지 못하고 지붕처럼 맞고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렵게 이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를 하시고 하면 어렵잖아요. 제가 이제 또 뭐 돈을 받고 이런 거 아니니까 저희 그 밑에 QR 코드를 스캔을 하셔갖고 핸드폰을 카메라 여셔갖고 보시면은 저희 그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카카로 시작하는 그 메신저 그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하니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어떠한 금전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내셔야 하는 유로 전환 이런 게 유로로 뭐 이제 활동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현재 무료로 들어오셔갖고 저희 어떤 이런 시황들 받아보시고 많은 분들과 좀 함께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뭐 이렇게 뭐 오픈 채팅방에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꺼리시는 분들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 들어와 보시면은 아마 여기는 좀 있을만 하구나. 여기는 좀 괜찮은 방이구나. 이렇게 좀 해석이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실 거예요. 좀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이제 그 비밀번호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비밀번호 세팅을 왜 하냐면은 이 비밀번호 세팅을 안 해놨더니 정말 많은 광고들이 들어옵니다. 그 광고들 때문에 이제 제 방이 좋은데 싫어서 그 광고들 때문에 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 중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만 코드를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게 방송 중에만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코스피 그 코스피 지수가 2,400포인트거든요. 2,400포인트 정도니까 오늘은 이제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이게 2,400이라고 그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QR 코드로 화면을 이제 핸드폰 카메라로 이렇게 보시면은 오픈 채팅방 이동을 하는데 이동한 다음에 비밀번호를 쳐라. 이때 2,400을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안내해 드릴게요. 보고 들어와서 저와 함께 시황 그리고 매매 같은 거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노란톡에 오시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최고의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 주식 신호등이 알려드립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에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뭐 장중에 드리고 그 다음에 장 시작하기 전, 그 장 마감 이런 시황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면서 시장 대응 최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어오고 계시죠? 들어오시면은 제가 오전에 장 시작하고 나서 시황 드리고 그다음에 마감 시황 드리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뭔가 이제 뭐 변동성이 크다거나 여러분들께 드릴 얘기들이 있으면 해드리고 있고요.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 시장을 관망하고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최고 좋은 전략이겠죠. 물론 다른 해지 수단을 이용해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고수의 영역이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최대한 어떤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최대한 현금을 확보하고 관망하는 그러한 스탠스를 여러분들이 좀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준비한 영상 그 자료들 보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뉴욕 증시가 8월 고용 호조에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마이너스 1.07% 하락 마감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금요일에 다우 지수가 8월 고용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게 나와서 상당히 괜찮게 시장이 흘러갔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를 완화하지 못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정강 후약이라고 표현하죠.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도 이제 자기 전에 봤을 때 이제 약간 좀 바닥 좀 찍고 단기 반등을 좀 줄여나 이러고 이제 자고 일어나서 확인을 해봤더니 다 이제 음봉이고 마이너스로 하락을 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찾아봤더니 뭐 이 정도의 고용 보고서 가지고는 연준의 어떤 기조를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한 가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제가 자료로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 같다라는 그러한 그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달로 거슬러 가보면요. 연준의 의장과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회동을 했어요.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연준에게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조금 증시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강호약 시장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요 주가 지수가 장 초반에는 8월 고용 시장 보고서 발표 이후에 이제 상승을 크게 했어요. 투자들을 매수 분위기로 만들었고, 자, 그런데 연준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길들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불러일으켰다. 자, 이 낙관론 누가 불러일으켰는지, 뭐 기자분이 불러일으켰는지 진짜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요즘처럼 큰 추세와 어떤 큰 흐름을 보고 매매를 하고 시장에 대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뭐 8월 고용 시장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이거 괜찮은데 이거 좀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 안 해도 되겠는데 이렇게 낙관론 살짝 나오면은 또 이제 우르르 달려 들어갖고 매수를 하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 분들이. 자, 그러다 보면은 또 이거 아니야 이러고 자, 여기 이제 준비한 자료도 나와 있다시피 시장이 오후 들어서 하락 조짐을 보이면서 1.1%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 2.3% 내려갔다. 이거 엄청나게 거대한 장대 음봉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맞을 수 있고요. 월요일 자, 지금 촬영하고 있는 월요일 기준으로도 시장이 상승을 보여줬어요. 낮에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내 우르르 떨어지는 모습 한번 볼까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보시면요. 이게 오늘 이제 일봉입니다. 일봉. 보시면은 이렇게 장대까지는 아니고 제가 너무 지금 계속해서 무슨 이제 하락 얘기를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장대 뭐 이런 장대 음봉 이런 말들이 좀 입에 붙었는데 이 부분은 좀 죄송하고요. 자, 다시 한번 윗꼬리가 달린 음봉을 삼성전자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SK 하이닉스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음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좀 괜찮은 그 흐름을 보여줬던 LG 에너지 솔루션도 보시면은 양봉이긴 한데 지금 이제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아래로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기아차 그리고 현대차 이런 그 종목들도 굉장히 큰 좋은 힘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조금 아쉽게도 그 양봉으로 계속 치고 나가지 못하고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꼬리를 계속해서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시기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패드워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워치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금리 인상을 연준에서 0.5를 할 건지 0.75를 할 건지 계속해서 뭔가 예상치가 올라온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는데 이 수치가 지금 0.75%가 또 56% 정도로 낮아진 겁니다. 지난 그 며칠에 70%가 넘어갔었거든요. 70%가 넘어갔는데 지금 56%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0.5% 빅스텝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20 몇 퍼센트에서 지금 44%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이 방송을 목요일 날 보실 건데 그 목요일 날은 어떤 식으로 바뀌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구글 이런 곳에다가 패드워치라고 검색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이 그 금리 인상 예상 수치가 계속해서 반영돼 갖고 여러분들께 이제 그 보일 테니까요.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의 생각들이 바뀌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자 재밌죠. 이게 왜 재밌냐면 70%에서 56%, 54% 이런 식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강력한 금리 인상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 시장에서는 지금 고용 시장 그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 정도 가지고는 연준이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만
어떤 패드워치 금리 인상 예상 수치를 이제 투표하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러한 8월 시장 고용 보고서를 보면서 아 이거 가지고 강하게 0.75를 좀 연준이 때리기에는 좀 애매하고 부족한데 이렇게 또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굉장히 잘 맞거든요. 물론 이제 약간의 후행성은 있어요. 그때 좀 시장의 분위기나 어떤 지표들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패드워치의 금리 인상 예상 수치가 계속 바뀌긴 합니다. 또 아주 강력한 우리가 봐야 될 수치가 한 가지 남아 있죠. 바로 8월 CPI입니다. 8월 CPI 전년 대비 8월 CPI가 이제 곧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9월 13일 날 8월 지표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8.6%에서 9.1%로 치솟았다가 지금 8.5%로 하락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그래프도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하다가 살짝 꺾였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다 이렇게 많은 그 얘기들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시장도 상승을 한 거예요. 최근에 시장을 상승을 했죠. 최근에 이제 최근이라는 거는 고점 찍고 떨어지기 직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잭슨 홀 미팅에서 연준 그 파월 의장이 발언하면서 그로 인해서 또 하락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8월 CPI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나왔죠. 자, 일단 연준은요. 어지간히 나와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8.5%에서 지금 뭐 8.4가 나오고 3이 나와도 아마 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좀 애매하게라도 뭐 8.67, 뭐 정말 공포스럽게 9가 다시 넘는다. 물론 그런 일은 좀 굉장히 확률적으로 희박하긴 합니다. 뭐 유가도 떨어졌고 곡물 가격도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희박하긴 한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연준 그 파월 의장이 어떤 말에 주목을 해야 하냐면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은 7월에 발표해서 보여준 인플레이션 수치는 고무적이긴 하다만 우리가 확신하기엔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힌트를 다 주고 있는 거죠. 8월 CPI가 어느 정도 뭐7% 이렇게 막 많이 꺾여갖고 뭐 6%까지 빠지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이제 선에서는 우리가 그냥 이제 그 금리 인상의 기조를 유지를 할 것이다. 이런 어떤 기조를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9월 13일 오후 이제 21시에 있을 이 8월 CPI의 발표가 어떻게 나오고 그리고 시장은 또 어떻게 또 받아들일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현재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 우리 그 오픈 채팅방에서 얘기들을 이제 어떤 얘기들을 해드리는지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2,550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이게 아마 8월 15일, 16일 요때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조심스럽게 뭐 슬슬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뭐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하고 5일선에 이제 위쪽에 있는 종목들은 빠지면은 바로바로 빨리 정리하고 5일선 밑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 좀 어느 정도 정리를 바로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래서 8월 16일 국내 증시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이제 8월 16일 날 드렸냐면은 이때입니다. 이때 8월 16일 차트 죄송합니다. 차트 이 8월 16일 요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빨간색 선을 그어놨잖아요. 이 선을 그어놓은 게 꽤 오래 전부터 거의 이제 7월 중순 그다음에 뭐 8월 초부터 이 선을 그어놨어요. 간단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전에 보시면은 큰 박스권 여기 있잖아요. 굉장히 긴 옆으로 횡보하는 박스권에서의 하단입니다. 물론 이 위쪽 여기까지 그 선을 그을 수 있었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이 부분에서 고점을 맞고 어, 약간 저항으로 작용을 해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8월 16일에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뭐 운이 좋게 이제 맞아 떨어져서 그 이후로 이렇게 리스크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오픈 채팅방에서 전달해 드리는 그러한 얘기들은 뭐 이러한 얘기들입니다. 뭐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현재 환율이 어떻고 CPI 발표가 어떻고 연준의 뭐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의 발언이 어땠고 현재 시장이 그러한 이유
이유로 인해서 미국 시장과 뭐 한국 시장의 동조화 현상, 그다음에 동조하지 않는 현상들, 뭐 기타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이런 식의 그 거시경제적인 부분으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막 주식을 시작해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 혹은 혼자 이제 오래 하셨지만 혼자 하시면서 자기만의 원칙이 있긴 합니다만 조금 더 다른 시야를 보고 계신 분들은 들어오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아래 QR 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셔갖고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냐면 뭐 나중을 좀 바라보는 겁니다. 나중을 바라보는 거고 뭐 자세한 얘기는 차차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갖고 저와 함께 해주시면은 제가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뭐 돈 내고 이런 거 아니니까, 유료 아니니까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저의 어떤 시황들 함께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QR 코드를 스캔하셔서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밀번호 코드는 2400 2400입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안내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 노란톡에 오시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최고의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 주식 신호등이 알려드립니다. 우측 하단에 QR 코드 보이시죠? 카메라에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뭐 장중에 드리고 그다음에 장 시작하기 전, 그 장 마감 이런 시황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면서 시장 대응 최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네, 조심히 잘 들어오고 계시죠? 네, 뭐 온라인으로 들어오고 계신 거라서 뭐 조심히 들어올 것까지는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조심히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또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QT라고 부르고 있는 양적 긴축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어, 국채, 뭐 이렇게 채권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연준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은 자 간단하게 제가 채권을 갖고 있고 연준이 채권을 갖고 있고 그 돈이 이제 시중에 풀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중에 풀려 있으면 그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돈이 이제 회수가 되고 채권들을 이제 뭐 팔아서 채권들의 어떤 뭐 금리를 높인다거나 해서 채권을 팔고 그 다음에 그 돈들을 회수하는 어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 이 매파 잭슨홀 이어서 양적 긴축의 충격이 오나 9월부터 2배 속도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9월에 금리를 몇 퍼센트 포인트 올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9월 1일부터 양적 긴축이 매달 950억 달러씩으로 이제 과거에 비해서 2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 규모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양적 긴축을 한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475억 달러에서 이 대비 이제 950억 달러로 2배 정도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앞서 이제 2017년에서 2019년에도 연준에서 이 긴축 QT를 했어요. 이때 월 상한선이 최대가 500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보다 2배 가까운 속도로 QT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뭐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시중에 있는 돈들을 연준이 이렇게 흡수한다. 이렇게 빨아들인다. 그냥 이렇게 그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가속 페달 밟는 연준의 양적 긴축. 자, 이게 인플레이션보다 금융시장에 더 최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오고 뭐 경기 침체가 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금융시장도 금융시장이지만 뭐 부동산이라든지 현재 이제 실물 경제 뭐 장보기 이제 물가 뭐 이런 것들 유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은 이 양적 긴축이라는 것은 금융시장의 직격탄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금융시장이 인플레이션을 크게 우려하고 있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보유 자산을 매각, 그러니까 채권을 매각하는 양적 축소, 양적 긴축 QT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금리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주가가 하락하고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는 이러한 그 환경 속에서 시장이 충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시장 충격 완화에 유동성이 필요한데 그 연준이 그 유동성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충격이 최대 규모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 QT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포인트에 좀 가려진 모습이 있는데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쯤이면 이미 금융시장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은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파악하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들고 나온 거예요. 자, 2017년 QT 때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이번 QT는 2017년보다 더욱더 공격적입니다. 연준이 지난 6월부터 QT를 시작했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그 채권 감소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2017년에서 19년 QT 이후의 증시 차트를 좀 확인을 할 건데요.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증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 차트로 왔고요. 자, 다우 지수이고요. 월봉입니다. 월봉을 크게 봐서 2017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2017년부터 현재입니다. 보시면은 2017년과 18년에 QT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QT로 인해서 상승했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양적 긴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연준 의장이었던 이제 옐런 그 연준 의장이 QT를 하면서 이거는 뭐 크게 여러분들이 그 대중들이 그 투자자분들이 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거든요. 여기 이렇게 2019년 넘어가는 그때 굉장히 큰 폭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제 저가가 마이너스 8%, 그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14%. 그러니까 마이너스 14%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추세로 봐서 그렇지 이 그 봉에서 이제 저가가 마이너스 14%, 15%를 찍은 것은 지난 뭐 최근에 이제 큰 폭의 하락을 했을 때 6월 달도 사실 최근에 여러분들이 겪으셨잖아요. 6월 달도 마이너스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 지수도 2017년이 이제 2017년부터 나와 있는 건데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긴축이 이제 어느 정도 종료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10월 달이네요. 2018년 10월 달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네, 지금 우리가 길게 봐서 그렇지 약 25% 고가 대비 25%나 하락을 하는 이러한 충격을 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도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 당시 차트를 한번 볼까요? 코스피 지수고요. 코스피 지수 역시 2017년부터 이렇게 2018년까지 체크를 해보면은 네, 여기 이제 2018년 10월 달 이렇게 하락한 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락을 한 모습.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도 뭐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연준의 그 QT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줬고 그로 인해서 글로벌적으로도 모두 다 충격을 받았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지금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자, 뭐 지금 이제 이 차트를 봤더니 긴축을 하는 도중에는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화두가 아무래도 긴축보다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로 하락을 하고 있고 여기다가 더 부채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긴축을.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파월 의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시간이 두 번째죠.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연준은 취할 수 있는 도구를 강제로 사용할 것이다. 이 강제로 어떤 도구를 사용할 것이냐, 뭐 금리 인상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긴축, 양적 긴축, QT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제로
취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저와 함께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큐티라는 게 긴축 효과도 사실 좀 불확실한 게 첫 번째로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연준의 지난달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향후 수년간 이제 뭐 2조 5천억 달러의 자산 축소가 대략 0.5% 포인트의 금리 인상과 맞먹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이제 그 금리 인상과 맞먹는 것으로 추산되었죠. 생각보다 낮죠. 그러니까 0.5%면. 그런데 이 소시에테 제네랄이라는 이제 북미의 계량 분석 부문장이라는 뭐 솔로몬 테테스라는 분이 계신가 봐요. 근데 이분은 1,000억 달러마다 0.12포인트 금리 인상. 그래서 2조 5천억 달러의 자산 축소를 하면 3% 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상 효과를 가져온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다르죠. 그리고 파월 의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불확실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일축을 했습니다. 자기 본인도 정확히 긴축 효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불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뭐 계속 이렇게 좀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우리가 증시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보는 지표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거의 뭐 전부 다 안 좋고 하방을 가리키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환율 역시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8월 22일 오후 10시 그러니까 한 주 전에 제가 준비한 자료에서 환율이 1340원을 돌파했다고 와 엄청나게 정말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9월 5일 오전 기준으로 1371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밑에 차트를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죠. 우리 함께 환율 차트를 좀 확인해 볼까요? 자, 환율 차트입니다. 환율 차트이고요. 그 이 환율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제 6개월 정도가 나와 있는데 제일 많이 박스권으로 횡보를 이제 옆으로 움직일 때를 보시면 1,300원입니다. 1,300원. 자, 1,300원이고 조금 더 과거로 가보면은 사실 우리가 1,200원 1년 말고 한 2년 정도로 보시면 1,200원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자, 선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삭제를 하고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이 1,200원대에서 가장 많은 저항을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1,200원 정도가 좀 높은 환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새 이 1,300원 정도가 새로운 기준, 뉴 노멀이라고 표현을 하죠. 새로운 기준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이 그 박스 경제 TV에 런칭을 할 때 3월 달이니까 이러한 시점 요러한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고요. 이때 제가 제일 많이 드린 얘기가 이제 환율 얘기였는데 계속해서 이제 2,200원의 고점을 이제 넘지 못하고 계속 횡보를 하다가 뚫고 나서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환율이 굉장히 하락을 한다면서 뉴스에서 고점 찍고 내려온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당시에 드렸냐면은 이렇게 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지만 지난 어떤 1,200원의 고점 이 고점이 지지가 돼서 지금 1,200원에서 환율을 받쳐주고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고점 찍고 하락해서 떨어진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저항이 지지가 되면서 조금 더 급등할 수 있는 이러한 여지가 남아 있다. 이렇게 설명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율은 1,200원을 지지하며 다시 한번 이때가 이제 1,240원 고점을 돌파했고요. 이게 이제 또 돌파를 하고 또 이제 그 환율이라는 것도 이제 주식과 마찬가지로 고점 저점을 반복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는데 이때도 아마 많은 분들이 환율이 1,290원 역시 1,300원이 고점이야. 뭐 그 이상 올라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왔었고요. 여지없이 그 이후에 보시면 네, 1,300원을 또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 자, 이때 사실 많이 빠져갖고 이때도 제가 같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때도 뭐냐면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은 고점으로 딱 찍고 나서 고점 찍고 나서 하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제가 또 지난 고점이 저항이 이제 지지가 돼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기점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또 상승을 보여주고 1,300원을 찍고 다시 한번 하락을 하나 싶었는데 결국에 1,300원 위로 돌파를 하더니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천정을 모르고 상승을 해서 1,370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율도 차트 분석과 비슷해요. 여러분들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이제 고점이 저항이 지지가 돼서 다시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제 위쪽 저항을 막고 하락하지 못하고 다시 돌파를 하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것이고요. 이때 이제 지붕을 또 뚫지 못하고 하락을 했다가 지난 어떤 전고점의 지지, 저항이 지지가 돼서 다시 상승을 하고 다시 한번 전고점 부분에서 맞고 떨어지지 않고 돌파를 하면은 다시 이렇게 돌파가 되는 것이고요. 돌파가 돼서 다시 전 그 고점 그러니까 저항이었던 부분이 지지가 되면서 지지받고 상승 전고점 다시 돌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뭐 주도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자재를 또 갖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환율이 이렇게 높으면은 아무래도 원자재 그 수입하는 가격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에도 타격이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자본도 아무래도 유출이 되고 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 외국인들이 자본 유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지난 어떤 과거로 인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기를 계속 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더 있는데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리고 유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 여러분들 다들 모두 힘내시고요. 힘내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오늘도 수고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돈 버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똑같이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